안녕하세요. 어글리밤의 전혜원입니다. 예술가들의 프로페셔널 커리어를 위한 조언과 이야기를 다루는 컨템포러리 아트 이슈라는 유튜브 채널에서 꽤나 화제가 된 영상 하나가 있는데요. 20 Ways How to Make Money as an Artist라는 제목의 영상입니다. 아티스트로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 20가지를 소개하고 그것을 각각 수익성과 산업에서 받아들여지는 정도, 다시 말해서 예술계가 이 방법을 용인하느냐에 대한 정도와 단기적인 관점, 장기적인 관점에서 점수를 매겨 총점을 내고 그것을 가장 좋은 순서에서 추천하지 않는 순서까지 리스트업을 한 영상입니다. 제가 예술가의 비즈니스와 예술가의 브랜딩이라는 콘텐츠를 찍으면서 이론적인 부분과 실행적인 부분을 모두 다 다뤘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여러분의 상황에 따라서 어떠한 부분을 차용해야 되는지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조금 더 디테일한 자료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판단해서 소개한 해당 영상을 바탕으로 예술가의 파이프라인에 대해서 자세하게 뜯어보려고 합니다. 제가 가오갤에서 좋아하는 장면이 있다면 피터 퀼이 Come and Get Your Love를 부르면서 등장하는 장면, 그리고 가모라가 피터의 카세트를 보고 이걸로 뭘 하는 거냐 라고 묻자 피터가 뭘 하는 게 아니야 그냥 듣는 거지 라고 말하는 장면이 있는데요. 이것처럼 예술은 실용적이거나 자연적인 수요가 있는 건 아니라고 말하면서 영상은 시작합니다. 예술은 어떻게 보면 삶에 있어서 필수품이 아니라 사치품이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소비할 혹은 소비해야 하는 예술보다 더 많은 예술작품과 예술가들이 세상에는 존재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예술에는 돈이 많이 있다고 덧붙이기도 하죠. 먼저 글로벌 스탠다드는 제가 잘 모르고 있지만 영상의 화자는 이 소위 예술 산업이라고, 예술계라고 불리는 이 어떤 존재에 대해서 굉장히 눈치를 보는 것처럼 보입니다. 기성세대들의 집단, 이를테면 협회나 예촌 같은 것일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보이지 않는 무언가, 아마 사교계 같은 곳이라고 해야 될까요? 평가지표에 나와 있는 인더스트리 어셉티드는 다시 말해서 이런 사람들한테 용인받느냐, 인정받을 수 있느냐라는 지표입니다. 힙합 같은 경우도 예전에는 언더그라운드 래퍼들이 쇼미더머니에 나가는 것을 굉장히 꺼려했어요. 방송 출연을 하면 막 변절했다고 하고, 심지어는 이런 일들 때문에 그 유명한 노바뱀이라는 단어가 탄생하기도 했죠. 그런데 수우파도 처음에는 비슷한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과연 전통성 있는 스트리트 댄서들인가 라고 했을 때 쇼폼으로 뜬 게 아니냐라는 말이 많았을 정도였죠. 그런데 우리는 결과를 지켜봐 왔습니다. 쇼미더머니와 수우파, 스맨파에 나가지 않는 것이 오히려 우리를 힘들게 하고 이상하게 비춰집니다. 대중성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그래서인지 영상이 공개된 건 딱 1년 전 2023년 3월인데 1년 동안 시간이 바뀐 건지, 아니면 이 사람들이 너무나 보수적인 건지, 아니면 이 국가와 한국의 어떤 산업이나 기준들이 다른 건지는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는 전혀 다르게 받아들여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리지널 영상에서 다루는 이야기는 대부분 미술계에 대한 이야기라서 여러분이 활동하는 분야와 장르에 맞게 변환해서 받아들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을 할 건데요. 가장 먼저 총 20가지 방법 중에 처음으로 소개하는 5가지 방법은 오리지널 영상에서 가장 추천하는 방법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술가가 돈을 버는 방법 첫 번째 파이프라인은 Selling Unique Artwork입니다. 당신의 마스터피스를 판매하는 거죠. 성공한 예술가라고 불린다는 것은 결국 이 방법을 잘 해낼 때의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인정을 하는 이야기고요. 하지만 시대는 바뀌었고 절대 작품을 파는 것만이 예술가가 돈을 버는 방법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이 방법을 모두가 인정하는 것은 사실이고요. 그만큼 예술의 본질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발견할 수 있는 재미있는 말이 있는데요. 여러분의 작품이 팔리는 이유는 가격 때문도 아니고 품질 때문도 아니고 결국 예술가에 대한 매력 때문에 팔리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는 결국 1번 Selling Unique Artwork가 예술의 본질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 예술의 본질이 실현되는 지점이 예술가의 매력이다 라고 한다면 저는 결국 예술가가 차별되는 지점, 다시 말해 예술가가 이 브랜딩을 얼마나 잘 하고 있느냐 하는 지점에서 결정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도 알다시피 제가 말하는 게 끼워 맞추기는 아닐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이야기를 이어가는데요. 제가
제 영상을 보기 전, 그러니까 어제 예술가의 고민들에 대한 질문에 답을 하면서 남긴 답변들에 대해 처음으로 정말 이렇게 많은 분들이 공감의 메시지를 보내주셨어요. 제가 적은 메시지는 이렇습니다. 우리의 창작과 작업을 로또처럼 여기지 말고 우리 주변에서 치열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일과 업무처럼 대해야 한다고. 그들이 일하는 시간만큼 우리는 작업을 해야 한다고. 근데 사실 실제로는 더 해야죠. 우리는 월급이 없으니까. 한 방을 노리면서 게으르게 사는 게 아니라 내 직업을 나 스스로 먼저 귀하게 여기고 단계를 차근차근 쌓아가자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메시지를 발견했습니다. 진실은 아무도 다른 예술가를 기다리지 않는다. 너무나 많은 예술가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무언가를 계속해서 시도하고 자신만의 틈새 시장을 만들고 특정 틈새 시장에 독특하게 기여하고 당신의 작품이 눈에 띄기 시작한다면 당신은 전시회를 할 것이고 콘테스트에 나갈 것이고 레지던스에 입주할 수 있다. 그렇게 포트폴리오에 경력을 추가하면서 SNS까지 관리를 하게 된다면 당신의 작품에 대한 자연스러운 수요가 생길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하게 들리는 말은 이 자연스러운 수요인 것 같아요. 한 방을 노리는 게 아니라 이 업계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 나아간다면 언젠가는 원하는 곳에 닿게 된다는 그 진리가 우리를 위로해 주는 것 같습니다. 예술가가 돈을 버는 방법 두 번째 파이프라인은 아티스트 레지던시인데요. 미술계에서 아티스트 레지던시는 그 자체로 큰 커리어이자 산업인 것처럼 보입니다. 아티스트 레지던시는 작업에 몰두할 수 있는 공간과 시간 그리고 재정적인 지원을 한 번에 해결해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소개하는데요. 요즘에는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오히려 아티스트가 돈을 내고 들어가는 레지던스도 있더라고요. 대신에 그 레지던스들은 아티스트를 위한 멘토링이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저도 지원 사업 같은 걸 서치하다가 레지던시 프로그램에 대해서 몇 번 본 적이 있고요. 제 생각이 맞다면 요즘에는 예술가들을 위한 다양한 전통적인 레지던시 프로그램 외에도 지역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정 지역에서 일주일 혹은 2주일 혹은 한 달 살이까지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이나 워케이션 같은 것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요. 이러한 프로그램은 레지던스라는 단어를 사용하지는 않지만 예술가로서 만약 이러한 사업에 참여하게 된다면 작업 환경을 바꾸어가면서 영감을 발생시키고 재정적인 지원을 받는 것이 비슷하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전통적인 레지던스 프로그램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티스트로서 포트폴리오에 이 사업에 참여했다는 것을 쓰는 건 조금 모호할 수가 있죠. 하지만 줄글로 나타낼 수 있는 자기소개서 같은 서류에는 얼마든지 활용해 볼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래퍼한테도 레지던스의 베리에이션 프로그램을 하나 발견했는데요. 몇 년 전부터 진행한 음성 품바 축제에서 2박 3일 정도 부트캠프를 하는데 그러한 캠프가 너무 짧은 기간이지만 어쨌든 레지던스와 동일선상에 놓고 비교해봐도 재미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술가가 돈을 버는 방법 세 번째 파이프라인은 아트 스티펜스 앤 그랜트입니다. 제가 볼 때 이것은 다섯 번째로 제시한 파이프라인 퍼블릭 아트 앤 프로젝트와 상당한 관련이 있어 보이는데요. 이 두 가지 방법 모두 사회적 관련성이나 목적, 메시지를 가진 예술가와 작품들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고 사업의 주체가 대부분 지자체나 기관 같은 곳이기 때문입니다. 예술가를 위한 보조금의 대표적인 예시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창작지원금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고요. 공공미술의 대표적인 예시는 마찬가지로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운영하는 예술로 협업사업 같은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던 지원사업, 각종 지원사업도 이 부분에 포함을 시키면 어떨까 싶은데요. 워크숍을 진행하면서 많은 예술가분들이 지원 사업에 대해서 크게 긍정적이지만은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이 지원 사업을 위해서 이 틀에 맞춰서 뭘 해야 되냐라는 생각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냥 생각하는 것을 기획하고 실행하거나 내가 이곳에서 이 지역에서 활동을 할 때 발견되는 장애물들이나 어떠한 제약들을 프로블럼으로 설정하고 그에 대한 솔루션을 제안하기 위해서 지원 사업을 충분히 활용드릴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지원 사업은
내가 앞으로 할 일에 대한 확장성을 준비해주는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가령 저는 허슬러나 미드타운 스쿼드 같은 채널을 지원 사업을 통해서 만들었고요. 현재를 살아가는 모든 인디펜던트 예술가는 예술에 대한 역량뿐 아니라 기획자적 역량이 필요하다고 제가 2년 전 아니면 3년 전부터 말하면서 이 생각을 변함없이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데, 지원 사업에 도전하고 떨어지고 성공하는 이 과정에서 기획자적 역량이 상당 부분 발현되고 성장하면서 내 작품에 대한 프로모션이나 기획 자체도 늘어나게 되는 경우를 상당히 많이 봐왔습니다. 저도 그랬고요. 또 저는 청주라는 지역에서 살면서 인프라가 크지 않기 때문에 물론 감사한 부분도 많지만 여기에서 느껴지는 문제점을 지원 사업을 통해서 해결하고자 하는 시도를 한 적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재단에서 음악을 지원해주는 지원 사업이 있었는데, 제가 전화를 해서 문의를 해봤을 때 대중음악은 지원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전통음악만 지원 대상이라고 하셨고, 그런데 제가 그것을 문제로 삼아서 이 사업에 대한 배경에 적절히 녹여내고 그 사업을 통해서 대중음악, 특히 제가 속한 힙합의 어떤 예술성을 끌어내는 프로젝트, 그리고 사회적 관련성을 나타내는 프로젝트들을 종종 진행해 왔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인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작년에 같은 사업에 대중음악 한 팀이 뽑혔습니다. 저는 그거는 저 때문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이 업계들이, 산업들이 변화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좋은 예시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음악에 집중할 수 없는 공간 자체가 없다는 것을 문제로 인식해서 실험적인 프로젝트를 진행하기도 했고, 그 영감이 다양한 프로젝트로 발산되기도 했습니다. 더욱 자세한 이야기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해주시면 그때 한 번 더 하도록 하겠고요. 총 5개의 메인 파이프라인, 그러니까 이 채널에서 추천하는 5가지의 방법 중 마지막은 아트 프라이즈입니다. 상을 받으라는 거죠. 상을 받거나 콘테스트에 참여하는 것인데요. 이러한 공식적인 인정은 여러분의 인지도와 성공 가능성에 대한 긍정적인 신호라고 파악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온라인 대회 같은 것들도 많아지면서 어떤 콘테스트에서 수상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 대회를 주최하는 곳이나 심사위원회 출신 등도 중요하게 고려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상 자체로 권위가 있는 것이 아니라 권위가 있는 대회에서 수상을 해야 한다는 것이고요. 전국적인 대회 같은 게 아니라 단순하게 진행되는 공모전 같은 것을 떠올려 보기도 합니다. 저도 작년에 어떤 음악 공모전에서 수상을 하기도 했는데 어떤 권위 있는 대회 같은 건 아니었지만 어쨌든 이력서에 한 줄을 추가할 수 있다는 것은 명명백백한 사실이었고 상금을 받기도 했었죠. 그리고 그 작품을 만드는데 무엇보다 하루가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굉장히 훌륭하고 좋은 도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컨템포러리 아트 이슈에서 말하는 예술가들이 돈을 버는 20가지 방법 중 가장 추천하고 있는 5가지 방법에 대해서 정보의 전달과 저의 간단한 의견을 덧붙여서 말씀드려 봤는데요. 하지만 오늘 소개한 5가지 방법이 이 사람들에게는 베스트였을지 모르겠지만 저에게는 베스트가 아니거든요. 제가 생각하는 베스트 5를 포함해서 다음 시간에는 다른 방법들도 함께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